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8월 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19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죽이기 도를 넘었다입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난 1월 8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단행한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윤석열 핵심 측근들이 모조리 짜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을 바치던 검사장과 차장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의 한직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 정기 인사 시즌이 다가왔죠. 8월 초 인사에서 11명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는 윤석열의 주변 팔다리가 완전히 잘려 나갈 거라고 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 당시에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나 자천성 인사로 지난 1월 서울고검으로 밀려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상준에 앞서서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어디에 배당을 하느냐를 두고서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는 대검감찰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반면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포럼 강연에서 한 말, 즉 장관의 말을 겸허하게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일합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지휘권자로서 법무장관의 위상정립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갈등에서도 추미애의 완성입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추미애는 윤석열을 향해서 사건에서 손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추미애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하고 이를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고 하는 것이죠. 법무부는 검찰개혁위원회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검찰총장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사실상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을 명예총장으로 만들고 추미애가 사건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물 건너 간다는 거죠. 다만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다가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보직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원래는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관행을 깨고서 판사, 변호사,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검찰총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이 되고 2년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위나 입김에 훨씬 더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고검장은 인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윤석열의 버티기가 검찰 살리기의 전략적 선택임을 믿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윤석열의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